야담 이야기. 젊은 처자의 손이 선비의 그것을 붙잡으니 강원도 강릉 땅에 김신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집안은 옛날에는 그 고장에서 제법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하여 그 즈음에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가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모친이 무슨 문서 보따리를 한 뭉치 찾아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신조가 펼쳐보니 그것은 전날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의 문서, 즉 종문서였습니다. 종문서라는 것은 종이 된 사람들의 신분과 가족관계 따위를 자세히 적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있는 한 그 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자손까지도 주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충성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서로 인연이 끊겨 다른 곳에서 다른 일로 성공하더라도 이 문서가 있는 이상 떳떳이 행세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신조의 집안도 전에 잘 살았던 만큼 이러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내보내고 스스로 나가고 해서 이제는 늙은 알몸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신조의 모친은 원래 착하고 인자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 문서를 진작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살림에 쪼들려 그럭저럭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종문서를 꺼낸 김신조의 모친은 차마 못할 말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전라도 나주 땅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며 잘 산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몰락하였어도 옛날에 부리던 종한테 구차한 말을 하고 싶지 않으나 그들도 앞으로 행세를 하려면 이 종문서를 제 손으로 없애는 것이 홀가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찾아가 보아라. 하지만 절대로 이쪽에서 무엇을 바라는 눈치를 보여서는 아니 된다. 모친의 당부대로 나주에 내려간 김신조는 옛날 종들의 도움으로 돈 1000냥을 부조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처지와 자신들의 체면을 아울러 생각하고 뜻밖에도 많은 돈을 거두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신조는 돈포대를 실은 나귀를 끌고 충청도 공주 금강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날이 저물어 급히 배를 메어둔 쪽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무심코 강 위쪽을 보니 세 사람의 인형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울음 섞인 아우성을 치며 얽혔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얽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괴한 일도 다 있구나. 김신조는 달빛을 빌려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늙은 내외와 젊은 아낙네였습니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그 중에 하나가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 두 사람이 기겁을 하고 쫓아 들어가 가슴으로 끌어내고, 또 다른 하나가 강에 뛰어들면 또 쫓아 들어가 끌어내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붙잡아내고 뿌리치며 뛰어들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얼싸안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김신조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냉큼 뛰어가 뜯어 말려놓고 잠깐 참으시오. 대체 왜들 이러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숨을 푹 내쉬고는 김신조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관가에 돈을 1000냥이나 축내어 갚지 못하고 붙잡혀 간즉 내일까지 그 돈이 되지 않으면 큰 벌을 당하게 되었다오. 아들놈이 모진 매를 맞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 했더니 늙은 아내와 며느리가 저마다 대신 죽는다고 이렇게 법석을 피우지 않겠소. 말을 마친 노인은 또 어느 틈에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김신조는 얼른 그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만한 돈으로 네 사람이 모두 목숨을 버린다면 되겠소? 여기 이 돈을 드리겠소. 예? 뭐라고요? 노인의 식구들은 모두 꿈인가 싶어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동안 김신조는 돈포대를 내려놓기가 바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정신을 번쩍 차리며 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체 어디 사시는 누구시오?
김신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원도 사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오. 하면서 나귀를 몰고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김신조는 금강나루에서 생긴 일을 모친한테 솔직히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모친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과연 내 아들이다. 참 잘하였구나 하면서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모친은 여전히 가난에 쪼들렸고 그러다 마침내 나이 85세에 잠들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김신조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친을 장사 지낸 산소 자리가 없었습니다. 대를 물려 내려오던 산도 남은 것이 없고 남의 산을 사자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모친을 모실 수는 없다. 생각다 못한 김신조는 가깝고 먼 곳을 가리지 않고 산소 자리를 얻으러 다녔습니다. 행여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값싸게 살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강릉 남쪽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산소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김신조는 그 산 임자가 있다는 옆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둥지고 양지바르게 자리 잡은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기와집 앞과 좌우에 즐비한 초가집들도 모두 아담했습니다. 기와집은 어느 부자의 집이요 둘레의 초가집들은 그 하인의 집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토록 잘 사는 집이라면 산소 자리쯤 떼어주겠지. 김신조는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젊은 주인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김신조를 사랑방에 정중히 맞아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마침 때가 되었으니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하고 이내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바로 이럴 때였습니다. 사랑방 안쪽 미닫이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젊은 아낙네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한쪽 옆에 엎드려 머리를 숙인 채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김신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면에 음식까지 대접하는 일이 우선 어리둥절할 만큼 수상한데 이제 또 그 집 안주인이 나와서 우니 놀라움이 커져 김신조는 얼른 몸을 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젊은 주인도 눈이 휘둥그레져 울고 있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오? 혹시 이분이 바로 아낙네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듯이 하며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에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 어른이십니다. 금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어른이십니다. 날마다 밤마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었더니 이렇게 오늘에서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낙네는 반가움에 목이 메는지 겨우 말하고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김신조는 아주 잊었던 옛날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젊은 처자는 손이 김신조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 손님이 바로 우리의 은인이셨군요. 자, 절부터 받으십시오. 젊은 주인은 자기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김신조 아랫목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신조가 미처 맞절을 할 겨를도 없이 쌍으로 큰절을 하고 지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관가에서 풀려나온 후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10년 만에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고자 강원도에 사신다는 말만 믿고 여기 와서 널리 수소문했지만 성함을 알 도리가 없어 정말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이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중히 대접하면서 안식구를 시켜 문틈으로 엿보게 했는데 오늘에서야 저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신조는 보답을 바라기보다 당장 급한 산소 자리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간 무사히 지냈으나 모친을 모실 산소 자리 때문에 우연히 찾아왔어. 방금 오다가 본 그 산한 구석을 싸게 떼어줄 수 없겠소. 원 별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산소뿐이겠습니까? 이 동네 이 근처 논밭은 사실 모두 은인께 드리고자 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에 남게 하고 저희 내외만이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서까지 다 되어 있고 은인께서 성함만 써 넣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비워두었습니다. 젊은 주인은 벽장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김신조는 그러나 그 호의를 냉큼 받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우선 산소 자리를 보아주시고 그래도 마음이 덜 풀린다면 당시에 빌려준 천냥만 갚아주시오.
그대들의 뜻은 물론 고맙고 갸륵하나 애초 내가 한 일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돌아가신 모친께서도 내가 한 일을 기뻐하셨으니 부디 더는 보답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오. 젊은 주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듣고 보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르신 대로 하겠지만 단지 이번 장례식은 저희가 지성껏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신조는 이것마저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신조는 모친의 장례를 성대하게 그리고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주었던 돈 1000냥도 따로 돌려받았습니다. 허,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도 다 있구나. 그렇더라도 이제는 서로가 마음에 부담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다. 김신조는 마음이 사뭇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젊은 내외는 종들도 모르게 단둘이서 공주로 돌아가 버렸고 이 소식을 알리러 온 중 하나가 준 편지에는 천만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인께서 아무리 사양하셔도 저희는 애초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세상에 살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생각대로 전답과 가옥 그리고 종문서를 아울러 은인 앞으로 고쳐 적고 가오니 부디 외람되다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편히 여겨 주십시오. 김신조는 당장 사람을 공주로 보냈습니다. 젊은이의 거처를 알아내 끝까지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허사였습니다. 공주로 젊은 내외가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의 늙은 부모도 부유하게 편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젊은 내외는 강원도에서 돌아온 직후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참 기특하기도 하다. 기어코 은혜를 갚으려고 종정마저 감추다니. 이리하여 김신조는 별수 없이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